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 그리고 우리 주변국들의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아시아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도자는 단연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 같습니다. 차이 총통이 중국의 무력 침공을 상정해 실시되는 대만 방어훈련인 한광훈련에 단독 군장을 착용하고 참가해 던진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대만 중부 타이중 자난 해안에서 실시된 대만군의 합동 상륙 저지 훈련 현장에 차이잉원 총통이 현지 지도차 방문했으며 전투복과 방탄 헬멧, 방탄복 등 단독 군장 차림으로 현장을 둘러봤다고 대만 EBC 방송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취임 이후에 강력한 방위태세를 거듭 약속한 차이 총통이 올해는 군복과 헬멧, 방탄복을 착용하고 장병들 앞에 섰다면서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안보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장병들에게 이곳에 있는 모든 중화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이 국방력의 핵심이라며 국가안보란 절대 비굴하게 무릎을 굽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견고하고 강력한 국방력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이 현지 지도한 이번 훈련은 중국의 상륙함대가 대만 해안선으로 밀려오는 상황을 가정하고 실탄을 동원한 대규모 화력 투사로 적 상륙함대를 경멸하는 훈련으로 매년 실시되는 한광훈련의 절정입니다. 한편 차이 총통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대에 맞서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미국과 연합사령부 창설을 준비하고 있어서 대만의 안보 태세는 앞으로 더욱 굳건해질 전망입니다. 자, 참 이 여성인데 뭐 당연히 군대 안 갔겠죠. 그런데 이렇게 헬멧 쓰고 또 방탄조끼 입고 전투복 아래 위로 다 착용하고 이렇게 연설하는 모습 정말 참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뭐 저도 우리 군 방문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전투복을 아래 위로 다 착용하고 전투화까지 신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정치인들 그다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야상만 이렇게 걸치고 생색만 내고 뭐 주로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정말 내가 당신들의 총사령관이다 라는 것을 복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제복의 상징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대만은 정말 이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 차이잉원 총통이 이루어낸 성과죠. 그렇게 해서 미국과 지금 연합사령부를 지금 만드는 것을 거의 뭐 합의 단계에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미군 지휘부, 특수전 지휘부가 대만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뭐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것은 끝났다라고 봐야 되죠. 자, 그 정도로 이제 외교적 성과를 이루어냈고 또 현실적으로 국방력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말로는 세계까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 정치인들 많이 있죠. 그러나 실제 정말 이 국방력은 능력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의지만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는 그 능력 다음의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능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의지지.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이 21세기에 능력까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이 차이잉원 총통 정말 부럽고 이 훈련에서 대만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쏴서 중국의 전투기까지 격추시키고 그리고 지대 함 미사일 쏴서 중국의 군함 격침시키고 이런 훈련도 하고요. 그러면서 차이 총통이 참 잘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방문하는 며칠 전에 워낙 훈련 강도가 높다 보니까 대만 해병대 대원 2명이 이 보트 전복 사고로 2명이 사망했어요. 그 사망 현장도 직접 가서 챙기고 또 이날도 사실 OH-58 카이와 워리어 헬기가 추락했어요. 방문한 날 어제죠.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강한 훈련해야 된다. 우리 군은 사고가 안 나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는 강한 훈련해야 된다. 이런 군대 우리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지도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와, 이거 정말 괜찮은 소식인데요.
북한에서는 전기가 아무리 부족해도 김일성 일가 동상과 사진에는 항상 조명을 비추게 되어 있는데요. 김일성 사망일 전야에 원산시 한복판의 대형 김일성 동상 조명이 꺼져 북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일성 사망일인 7월 8일 전야에 강원도 원산시내 한복판의 김일성 동상의 조명이 무려 5시간이나 꺼지는 사고가 발생해 북한이 수사기관을 총동원해 수사에 나섰다고 데일리 NK가 7월 16일 보도했습니다. 강원도 원산의 한 소식통은 당시 보초를 서고 있던 근무자들에 의하면 자정에 갑자기 조명 전체가 꺼졌는데 설마 누가 감히 동상 전기를 끊겠냐, 단순 정전이겠지 라는 생각에 30분 정도를 기다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30분이 넘어도 불이 들어오지 않자 보초들은 즉각 동상관리소와 보위부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고, 보위부는 즉각 새벽 2시에 관련자들을 끌어모아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지만 결국 원인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북한 당국은 김일성 사망일 한 달 전부터 불순분자들의 동상 공격에 대비해 동상에 보초를 세우고 경계태세를 크게 강화한 바 있었는데요. 현지에서는 동상으로 이어지는 종합전기선을 누군가 잘랐다 라면서 반체제 세력에 의한 의도적인 정전 사태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보위부 조사원들을 파견해 이번 사건의 전말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에서 사실상 신으로 떠받들어지던 김일성 동상도 공격의 대상이 될 만큼 김씨 일가의 통치 리더십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7월 8일이 김일성 사망일이죠. 그래서 7월 8일 즈음에서 이 김일성 동상에 대한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초들을 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7월 7일 밤, 그러니까 밤 12시, 즉 7월 8일이 시작된 딱 그 시점에 원산에 있는 김일성 동상, 원산 중심간에 아주 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뭐 보진 않았지만 원산 북한으로 치면 대도시니까 아주 큰 거 있겠죠. 거기에 조명이 꺼져버린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김일성, 김정일의 이 초상 그리고 동상 이런 것들은 항상 조명이 비춰지게 돼 있고, 실내라면 항상 조명, 실외라면 이제 이 서치라이트를 탁 비춰서 항상 밝게 이렇게 해놔야 되는 것이 북한 법이에요. 그런데 하필 7월 8일 김일성 사망일 그날 시작되는 밤 12시에 딱 00시가 들어갔는데 불이 확 꺼져버린 거예요. 보초까지 있는데 그게 무려 5시간이나 지속됐으니까 그날 밤 그냥 다 꺼져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원산이 또 어떤 데입니까? 김정은이 태어난 김정은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 원산에 각별해서 지금 원산에 뭐 많은 투자를 했고 갈마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 리조트 단지 짓고 앞으로 원산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그곳이 원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정은의 고향 원산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 정도로 전국적으로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이어지는 이 김씨 일가에 대한 여론이 너무너무 악화되고 있는 현상 아니냐라는 것인데, 이 김일성 동상에 대한 이 공격 행위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뭐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뭐 페인트를 칠해버린다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상상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조명이 꺼지는 방법으로 뭔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김일성 동상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여기로 들어가는 전기선 누가 잘랐겠죠.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소집을 했는데도 새벽 5시까지도 해결을 못했죠. 어디 전기 끊어진지 모르니까. 정말 이 북한 백두혈통이라고 자랑하는, 그렇지만 백두산에서는 아무도 태어나지 않은 이 김일성 일가들 종말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 좋은 주말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군 고위급 관료를 실어 나르는 VIP 수송기가 한반도 상공에 등장했습니다. 최근 미군 수송기 전력이 대규모로 움직이고 있는 기지들을 하나씩 둘러보고 있어서 전투 준비 검열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오늘 아침 미 공군의 VIP 수송기 한 대가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를 발진해 오산을 거쳐 괌으로 이동한 항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식별된 항공기는 기체 등록번호 11-0550으로 SAM-057이라는 콜사인을 사용했으며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도쿄 인근 요코타 공군기지를 이륙해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수송기는 16일 메릴랜드주 앤드류 공군기지를 출발해서 요코타로 들어왔는데요. 제89 항공수송비행단 예하에 제99 비행대 소속 기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비행대의 C-37B는 미 행정부의 차관보급 이상 고위 관료, 그리고 미군 전투사령부급의 사령관, 의회 의원의 해외 이동 시에 전용기로 사용되는데요. 이 기체가 메릴랜드에서 요코타와 오산을 경유했다는 것은 이 기지들의 미군 고위 관료나 정치인이 방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코타나 오산은 최근 대규모 수송기의 훈련과 공수부대, 특수부대의 이동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대북 군사작전의 발진 거점인데요. 대규모 수송기들이 오산을 방문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이 고위급 인사의 방한 목적이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걸프스트림 50이라는 상용기를 군용으로 지금 개조해서 쓰고 있는 VIP 수송기입니다. 미 공군에서 사용하는 VIP 수송기. 여기에는 이제 차관보급 이상의 관료, 그리고 의회 의원, 그리고 이제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예요. 자, 그런데 요코타로 7월 16일 날 왔다가, 그리고 오산으로 7월 17일 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누군가가 타고 있었을 것이고 빈 비행기는 아닐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 이상급의 정치인 또는 관료 또는 군인이 타고 있었겠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계속 군사TV와 국방TV를 통해서 연이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금 일본 요코타 기지, 그리고 우리 오산 기지에 대규모 수송기 전력들이 며칠 사이에 지금 뭐 왕창 들어오고 있죠. 그와 맞춰서 이렇게 아주 고위 장성이 탔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런 미 공군 VIP 수송기가 오산으로 왔다. 누가 봤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수송기 전력들이 한반도에 들어왔고 하기 때문에, 그럼 특수전 작전을 준비를 하나? 그러면 여기에 미 특수전 사령관 또는 뭐 미 특수전 부사령관, 이런 사람이 타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 전개된 지금 어떤 장비 현황, 이 작전 준비 태세, 이런 것들을 검열하러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열 제대로 하고 뭔가 실제적인 작전도 좀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깜짝 놀랄 소식 한번 기대해 보겠는데 그런 소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